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방학이 되면서 자녀 뒷바라지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공부시키랴 또 잘 먹이랴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외모도 경쟁력인 만큼 또래 아이들보다도 키가 작은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365에서는 성장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교과서에서 발표했나요? 아이들 키 성장 분포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크다. 그걸 느꼈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하. 이번 6월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00년도까지는 아이들이 키가 쭉 자라다가, 최근에는 그 정체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정체기. 예.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이 오히려 키가 더 평균가 작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를 세대 간의 키의 차이가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정체기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키가 작은 아이들, 부모님들 상당히 절망감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더군다나 요즘에 또 외모가 상당히 경쟁력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방에서는 역시 체질별로 또 아이들의 그 개개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로 한방에서는 오장육부로 체질별로 아이들의 분류를 하죠. 성장 부진의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장기가 허약하고 체질이 허약해서 성장 에너지를 흡수를 못하고 또한 필요 없이 성장 에너지를 허비해서 키가 안 크는 거죠. 첫째가 비계 기능 허약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으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원활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아이들이 약 30%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애들은 편식을 하게 되고 밥맛이 없어라 하고 또 반찬 타박하고 군것질만 좋아하는 아이들이고 특히 아침을 잘 안 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꼭 먹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증상이냐면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잘하고 손발이 차고 그다음에 잘 울렁거린다게 쌓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먹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 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성장 에너지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폐 기능계 허약화가 있습니다. 면역과 관계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 흡수된 에너지가 필요 없이 면역적으로 허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게 되고 끄떡하면 편도 붓고 열나고 이런 아이들이 많죠. 만성 비염에다가 기관지염,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아토피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성장 에너지가 허비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한번 감기를 앓게 되면은 약 15일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해 준다면은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경우가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심기능계 순환기계 허약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잘 공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놀라고 긴장을 잘하고 잘 불안하고 무서워서 혼자 잠 못 자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깨서 우는 아이들 어려서 그런 아이들에 해당되는데 그 잠꼬대도 많이 하죠. 이런 아이들이 약 15%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간기능 대사계 허약화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저녁에는 막 빨빨빨 하지만은 저녁 아침에 못 일어나고 피로를 자주 느끼고요. 그다음에 다리에 지난다는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기 초라든가 학교 갔다 오면 지쳐져서 넘어져서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약 10%에 해당돼요. 체력이 빨리 떨어지는 그렇죠. 필요 없는 대로 쓰고 또 효율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비뇨 생식기에 허약화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소변이 작고 야뇨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통도 있고요. 키로 뼈로 가야 될 성장 에너지를 잘 못 보내는 경우죠. 그래서 잘 골절도 잘 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주 많이 있는 아이들인데, 많이 들어가서 열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열로 성장 에너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홍삼 같은 것을 먹여서 그러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네네. 예, 환절기만 되면 이제 자꾸 피부도 일어나고 손가락에 그 피부도 일어나고 얼굴에 버짐도 생기고 그다음에 잠잘 때 창구스로만 당기면서 잠을 자는 네. 그다음에 그 머리 아프다고 잘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격도 급해지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그 두통도 생기고요. 눈도 충혈이 잘 되고 이렇게 열로 나타나는 경우 애들이 약 10% 해당이 됩니다. 시도 두고 못 온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키 작을 경우에 나를 닮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들 하시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관계는 실제 어떻습니까? 키하고? 사실 유전적인 관계가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큰 경우는 애들이 다 큰 경우가 크다고요. 부모가 작은 경우에 아이들이 키가 작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유전적인 어떤 한계를 30%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예의 요인을 약 7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똑같은 우리나라 그 북한 아이들을 네네.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보다 7, 8cm 작다는 겁니다. 유전적이 똑같은데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결국 이렇게 노력을 통한다면 약 7할 이상을 유전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유전적인 요소가 나쁘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요소를 네. 잘 체크해주면 충분히 키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부모 키로부터 아이의 키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뼈 나이를 봐서 예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의 키를 갖고 예상키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 더하기 13에서 나누기 2 하는 것이 남아의 키고요. 여아의 키는 아빠 키 더하기 엄마 키 빼기 13 나누기 2가 여아의 예상 신장입니다. 네. 하지만 거기에는 편차가 6.5cm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적인 요인 외에 70%를 잘 한다면은 6.5cm가 더 크게 되고 그걸 잘못한다면 6.5cm가 더 작게 되는 거죠. 네.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자극을 해야만 키가 클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공부시키는 것을 원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키는 그때 아니면 안 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아이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잠은 숙면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요. 또 운동했을 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는 아이들은 반드시 8시간 이상은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워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뇌과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은 뇌의 세포 단위로 잘라서 보면은 뉴런이라는 조직이 나오고요. 네네. 뉴런끼리 연결된 것이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그 시냅스가 잠을 충분히 자야만이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 키도 크지만은 네네. 공부도 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셔요. 그러니까 늦게까지만 하면은 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충분히 재우고 맑은 머리로 짧게 집중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근데 요즘 또 여자아이들 보면은 초등학교만 돼도 가슴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고 네. 뭐 사춘기적 특징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또 관심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너무나 계십니다.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성장에 문제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예. 성조숙인 경우로 우리가 2년 이상 성장이 또래보다 빠른 경우를 성조숙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보통 1, 2년 빠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키는 빨리 큰 만큼 빨리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병적인 요인이 아니다면은 성장기가 사춘기가 늦게 올수록 키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현재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내 키는 초등학교 때는 아주 컸는데 중학교가 되면서 키 번호가 점점점 앞으로 밀렸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현재 키가 크다 할지라도 또 그러지 않은 경우라도 자녀가 요즘 또래보다 너무 큰 것 같다. 그럴 때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 발육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성조숙으로 인한 발육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크해야 될 것이
성조숙증이다 이런 말 생각이 들어가네요. 충분한 기간 커야 되는데 그렇죠. 빨리 좀 커버리고 빨리 멈춰버리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유방의 발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유방의 발육 상태를 초동기 저항이 나타난다면 네네. 조기에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이 왜 생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 결핍이 왜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느냐. 네. 그 이야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겁니다. 밤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아까 잘 나온다는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가 이런 말씀 하시죠. 저 할머니 어르신들이 아이들은 잠에서 큰다. 네네. 바로 이 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 때문에 늦게 자는 아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12시 전에 자는 거 좋고. 네네. 또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공부 잘 되니까 2시 자고 오늘은 공부 안 되니까 뭐 11시 자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하. 항상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생체 시간이 네네. 같이 합치가 되면서 성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셋째, 안 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자꾸 뭘 먹이려고 그래요. 특히 자기 전에. 네. 그러면은 위장이 비어야만이 그 성장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거든요. 위장이 있을 때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그것을 음식으로 소화 흡수하는데 네. 그때는 성장호르몬한테 스톱합니다.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드린 말씀인데 절대 자기 전 2시간 이내는 음식 먹이지 말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햇빛을 좀 쬐야 됩니다. 햇빛. 요즘 햇빛 안 찝니다, 애들. 네. 해 뜨기 전에 학교 갔다 해 져서 나옵니다. 네. 참 불쌍하죠. 네. 그래서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합성되고 그래야 잠을 깊이 자고 아주 깊이 자야만이 성장호르몬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멜라토닌이 깊이 잤을 때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래서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나고 네.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낮에 꼭 햇빛을 좀 점심시간에도 한 30분 정도 쬐주고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좀 시키면 되겠군요, 낮에.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조건이 하나가 운동을 시켰을 때 성장호르몬이 25배가 나옵니다. 25배. 예. 그래서 햇빛에서 운동하는 것. 네. 성장호르몬의 분비에 가장 큰 조건이고 그러면서 키가 더 쑥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키도 잘 키울 뿐만 아니라 공부도 더 잘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아시면 되겠다. 근데 요즘에 뚱뚱한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먹이시거든요. 아이들 키운다고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할머님들은 냅둬라. 나중에 뭐 살이 키로 간다더라.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사실 전문가 선생님들은 또 안 좋다 이런 예. 평가들을 많이 하시대요. 어떻습니까? 그러죠. 아이들이 체중이 약 30kg에서 35kg가 넘어가면은 성조숙이 오게 됩니다. 아하. 체지방에 의해서 그 에스트로겐 합성이 빨라지는 것은 성조숙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크면서 살이 쭉 빠지면서 키가 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그 단편적인 면만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네네. 성장 호르몬은 두 가지로 작용하죠.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데 네. 또 하나는 키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도 부족한 성장 호르몬을 지방에다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키가 유난히 크다, 뚱뚱하다 그런 경우는 야가 성조숙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검사를 통해서 그 치료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밤에 초기에 네. 이렇게 분비되기 때문에 잠든 후 한 두 시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에 자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가장 좋은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면의 그 상태를 요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표를 보면은 이 빨간색이 델타 수면이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수면이죠. 네. 이때 성장 호르몬이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아하. 이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수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수면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많고 이때는 잠을 자주면 이걸 제대로 받아먹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게 그 짙은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렘 수면이라고 합니다. 렘 수면은 아이들이 그 낮에 배웠던 것을 다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 아침에 그 낮에 어떤 아이가 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밤에 반드시 또 웁니다. 예. 뭐 내 것이다. 왜 네네네. 뺐냐. 막 그런 식으로. 바로 그때 다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렘 수면도 중요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단계를 봤을 때 1번, 2번, 3번을 봤을 때 1번 상태가 성장호르몬이 잘 나오는 것이고 네. 이렇게 3번 상태처럼 깊은 수면에 빠지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운동했을 때 25배 이상 네. 성장이 나오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반드시 땀이 송글송글 숨이하고 네. 가슴이 두근두근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니까 30분 이상 꾸준하게 해줘야 네네. 됩니다. 성장 호르몬 이것과 함께 성장판 네.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부모님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이 왼쪽의 그림은 닫힌 성장판이고 오른쪽의 그림은 이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흰 선이 하나 검정선이 보이는데 이것이 성장판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 표시되시피 여러 뼈에 성장판이 있는데 이렇게 길이로 자란 뼈의 성장판이 활동을 잘했을 때 키가 큰다는 거죠. 저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길이가 늘어나고 두꺼워지고 예, 큰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성장판에 운동 자극,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네. 그다음에 그 영양소가 들어가면서 키가 이렇게 큰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의 키는 그 뼈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260kg 태어납니다. 이것이 350kg까지 늘어났다가 성장판이 하나씩 뼈로 하나하나 붙이면서 없어지기 시작해서 네. 어린이 되면 207개의 뼈로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또래보다 더 뼈 나이가 어릴수록 아하. 더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네 가지 무릎이라든가 발뒤꿈치, 손목, 부모와 찍은 사진을 통해서 네네. 뼈 나이를 보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TW 방식이라 해서 손목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정확한 것은 이 무릎까지 다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뼈를 보면 이 뼈가 개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이의 또래가 뼈가 지구 또래에 맞게 늘어나는가, 네. 아니면 더 빨리 늘어나는가, 네. 더 늦게 늘어나는가, 네. 그것이 바로 뼈 나이를 보는 늦게 이유. 늘어나면은 나중에 충분히 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것이 바로 뼈 나이를 보는 이유죠. 아하. 성장하는 것은 시간이 있다. 사춘기가 끝나면 성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그 성장의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느 시기까지는 성장판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성장 치료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회가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치료의 적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급성장기가 남자애들은 중학교 1학년쯤에 오고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온다고 했습니다. 네네. 급성장기 이전에 하는 것이 그 성장치료는 좋고요. 야. 그 이후라면은 반드시 성장판 상태를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네. 무조건 뭐 키 크는 치료 또 키 크는 약을 복용해서 이때는 만약 성장판이 다쳤다면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아하. 성장판이 닫혀버리면 키는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그러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장판에는 그 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세포가 분열해서 이렇게 그 키가 크는 건데 네네. 그게 닫혀보면 그 분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그걸 닫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닫아진 성장판은 다시 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흔히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때 되면 크겠지. 그런 생각을 막연하신 분도 있고 네. 뭐 어떤 부모는 나는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너도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또 어떤 아빠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컸다. 네. 너도 그때 가서 봐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아이들의 뼈 상태를 봐서 네.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 성장하는데 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성장 검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장 검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아이들의 생활 습관이 좋은가 나쁜가, 식습관이 네. 좋은가 나쁜가, 운동 습관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장과 몸무게, 부모의 키까지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체열진을 통해서 야가 오장육부의 상태가 어쩐가.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맥진맥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성장판 검사, 이렇게 또 고려령 검사, 그 다음에 앞으로 예측 키 이런 네. 것들을 검사해서 하는데 한 10여 가지 정도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검사를 해서 이 아이에 무엇이 문제 있는가 그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합니까? 치료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장육부별로 그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차트를 준비했는데 약물요법, 그 다음에 침부요법, 운동요법, 생활관리요법 이걸 같이 해서 애들이 이 상태를 맞춰서 아이들의 어디 부분이 부족한가를 맞춰서 치료하게 되고요. 성장의 단계별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눠지는데 1단계가 아주 아이들이 태어나서 2살까지 상태를 말한 것이고 2단계는 3살부터 10살까지 사춘기 전까지를 의미하게 되고 3단계는 사춘기 때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사춘기 이후에 마무리 단계를 의미하는데 그때마다 다 성장의 조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아까 운동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운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키 크는데 안 좋은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했다시피 갈수록 아이들이 운동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모든 운동은 키 크는데 다 좋다. 아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야들이 역도하면 안 큰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레슬링하면 안 큰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선수로 한다면은. 과도하게 했을 때가 문제다. 그 말이죠? 예. 그죠. 어떤 부모들은 너처럼 집안에 식구들이 모여서 사촌끼리 이렇게 놀는데 침대에서 레슬링 하기 좋지 않습니까? 네. 쫓아가서 레슬링하면 키가 큰디 뭐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모든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는다면. 예. 음식 정말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안 좋은 음식 너무나 많거든요. 인스턴트 식품 너무 많이 먹고 그다음에 채소라든가 야채를 너무 안 먹고 네. 고기를 먹을 때도 막 구워 먹거나 막 지져 먹는데 사실은 키 큰 음식은 키 크는데 가장 중요한 음식은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째가 고칼슘, 뼈로 가야 되니까. 두 번째, 우리 신체를 이루어지는 것들이 단백질이 않습니까? 네네. 고단백. 네. 그 다음에 저지방. 특히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인데, 네네. 그 식물성 지방이라든가, 그 등푸른 생선에 그런 지방은 좋습니다. 오히려 네. 세포막을 형성해서 키를 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고섬유질.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되고 성장으로 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입니다. 단 것.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그런 것들은 키 크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음식들이 좋은데, 보리새우, 잔새우가 참 키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엄마들이 요리할 때 다양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란찜 할 때도 좀 넣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해주고, 멸치도 먹일 때 너무 큰 멸치를 엄마들이 강조하는데 자디잔 실멸치가 오히려 더 부담감이 좋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음식이 키 크는데 방해되는 음식이 영양은 없고 당분과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이 그림에 나오다시피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특히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특히 칼슘을 결합해서 밖으로 손으로 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탄산음료는 우리가 피를 빨아먹는 귀신을 흡혈귀라 하듯이 네네. 탄산음료는 흡칼귀입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는 칼슘을 빼낸다. 예,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성장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네. 마무리하시면서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키우는 법 12가지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을 부모님들이 잘 마음에 놓고 아이들한테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고이죠. 고단백, 고칼슘, 고섬유질, 저지방, 저탄수화물 음식을 먹여야 되고요. 음식은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골고루, 또 자기 전에 먹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탄산음료는 아주 키 크는데 방해가 되므로 안 먹어야 될 거고, 물을 대신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스턴트 식품과 애식은 조금 줄이고, 부모님들이 엄마가 사랑으로 해준 슬로우 푸드를 많이 먹이는 건 좋겠고요. 요즘은 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해독식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콩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연근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그 다음에 녹두 같은 걸 조금 전을 해서 만들어 먹인다든가, 물도 많이 먹으면 좋겠고요. 구충제를 안 먹이는 부모들이 있는데 구충제는 좀 규칙적으로 먹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키 크는데 좋은 운동이 기지개벽입니다. 아주 기지개벽이 좋고 줄넘기도 좋고 계단 올라다니기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좀 수시로 했으면 좋겠고, 햇빛이 너무 부족하게 있습니다. 햇빛 꼭 쬐야 될 것 같고요. 수면 시간을 조금 늘리고 좀 일찍 자는 거, 그 다음에 성장통이 있을 때 그냥 때 되면 낫겠지라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면 좋겠고, 감기라든가 소화불량, 그렇게 이런 것들이 키 성장을 아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감기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키를 안 크게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성질환을 조금 치료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즐겁게 생활하자. 이러면 키는 당연히 따라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휴가 계획은 미리 좀 세워보셨습니까? 여름에는 관광보다는 휴식이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휴가 계획 미리 세워보시고 우리 아이들 키 건강도 체크해보는 방학철 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신철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